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테슬라가 지닌 강력한 사업 아이템으로 ESS에 많이 주목들 하고 계시죠. 최근에 이 ESS라는 사업 모멘텀에 힘을 보탤 중요한 프로젝트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상하이 메가팩토리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테슬라 차이나의 타오린 부사장은 상하이 메가팩토리 공장 건설이 대략 45% 진행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에 시작된 공사가 불과 3개월 만에 전체 공장의 절반 가까이를 진행한 것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죠. 메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초대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칭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레스롭에 첫 번째 메가팩토리가 있죠. 그리고 이 레스롭 메가팩토리는 점점 더 테슬라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폭발적인 ESS 설치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2024년 2분기 테슬라는 기록적인 ESS 설치 성과를 냈습니다. 그 규모가 9.4GWh에 달하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8% 성장한 수치고요.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129%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다소 부진한 가운데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ESS가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런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상하이 메가팩토리입니다. 이 공장은 2025년 1분기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1분기 생산 개시라는 일정이 조금 타이트한 것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타오린 부사장의 발언을 통해서 이 목표가 매우 순조롭게 달성되어 가고 있다고 재확인한 것이죠. 현재 미국 레스롭에 있는 메가팩토리의 생산 능력은 연간 40GWh입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메가팩토리의 목표 생산 능력 역시 연간 40GWh이고요. 합치면 연간 80GWh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셈인데요. 이는 수십만 대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 6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배포를 완료하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그는 우리는 ESS와 고정식 팩에서 전년 대비 200에서 300%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었죠. 2024년 2분기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 매출은 30억 1,400만 달러로 전체의 1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공장이 완공된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도 개시하고 미국과 중국 두 메가팩토리의 가동률이 상승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전기차 사업에 버금가는 자리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부진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인프라가 수개월 내에 대중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구축될 수는 없으니까요. 경기의 불확실성도 여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사업, 특히 ESS 사업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ESS 사업은 대중이 아닌 기업과 정부가 핵심 고객이기 때문이죠. 또 테슬라의 ESS는 본질적으로 비용 절감과 효율 증대를 기대하는 고객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인데요. 때문에 최근 경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이외에도 유럽에서 전해진 긍정적인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관세와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지난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죠. 당시 유럽연합은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을 이유로 들면서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전기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럽의 전기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유럽연합은 당시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전기차도 관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테슬라에게 20.8%의 높은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지금 긴 검토 끝에 EU 집행위원회는 상계 관세를 결정했는데요.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에 예정했던 20.8%에서 9%로 확 낮추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받은 뒤 잠정 조치에 대해 입증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세율을 조정했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관세 수준은 테슬라에게도 나름 호재입니다. 애초에 유럽연합이 언급했던 20.8%는 테슬라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또한 다른 중국 전기차 기업들에 부과된 관세와 비교해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다른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테슬라만큼 낮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YD에 대한 관세는 17%, 지리자동차의 경우는 19.3%, 상하이 자동차 그룹의 경우에는 36.3%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사실상 집행위원회가 애초에 설정한 관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치인데요. 이런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 비교해 테슬라가 부과받은 관세율은 훨씬 낮은 편이죠.
물론 이번에 공개된 관세는 결정 초안에 따른 것이며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 상하이 메가팩토리와 또 유럽 관세와 관련한 테슬라의 몇 가지 호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두 가지 이슈가 테슬라에게 있어서 엄청난 호재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테슬라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유럽은 미국 뒤를 잇는 테슬라의 두 개의 핵심 시장인데요. 이곳에서의 퍼포먼스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이 시장에서 테슬라의 행보를 더 잘 살펴야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이 이번에 미국 주식 입문자들을 위한 라이브 강의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 저녁 8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 강의에서는 미국 산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우리가 미국 주식을 어떤 단계로 공부해 나가고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단계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